그러니까 변수 x가 밑이 아니고 지수 자리로 올라갔을 때 이런 형태를 다 지수함수라고 하고, 원칙적으로 이 x는 x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오든 3차식이 오든 뭐 4차식이 오든 다 지수함수 맞습니다. 근데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보통 여기가 x에 관한 몇 차식이 올까? 보통 1차식이 오는 경우고, 얘랑 반대는 이렇게 써 있는 애들, 그러니까 변수가 아래쪽에 밑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지. 그리고 지수가 자연수, 얘는 다항함수라고 하고, 지수함수는 변수 x가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일단 밑은 양수여야만 해요. 그리고 1은 제외하고 생각을 할 거야. 제외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함수라는 건 특별한 정의역에 제한이 없으면 모든 실수의 정의가 돼야 되죠. 모든 실수의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모든 실수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밑이 음수면. 왜 그림을 그려낼 수 없냐면, 여기 1이나 0이나 3 이런 건 다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x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2분의 1일 때 y값 자체가 이거 근호로 표현하면 이거지. 얘는 허수잖아. 평면직교좌표에 있는 모든 점의 순서쌍은 실수 점의 순서쌍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밑이 1이면 이건 그냥 무슨 함수라고 보통 부를까? 상수함수라고 하겠죠. x에 뭘 집어넣더라도 1이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a의 x제곱 꼴인데, 다만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빼자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지수법칙 짠짠짠 나왔는데, 이거는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잠깐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fx를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fx는 a의 x제곱이고 fy는 여기다 y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죠.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정확히 얘는 원래 fx의 x자리에 x 플러스 y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다 직접 증명이 가능하고 외울 필요는 없는 식이야. 이거는 암기해봤자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지수 함수가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 그냥 한번 읽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는 6번 정도만 살펴볼게. 이건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데서도 많이 보여지는 함수 조건이어서, 자, 함수값 2개 더하고 2로 나눴어. 2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뭐 구할 때 그러지? 소위 말하는 산술 평균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2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그리고 얘는 x좌표 2개 더하고 나누기 했어요. 맞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잘 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만약에 x다. 여기가 y다. 그럼 얘를 y는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fx 값이죠. x에서의 함수값. 이게 y에서의 함수값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변이 나타내는 걸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볼게. fx랑 fy를 더하고 나누기 했으니까 정확히 가운데 찍겠다는 얘기지. 여기. 쟤 또 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 니네 장난치고 있었지? 요거 맞음? 이게 함수값의 평균이에요. 함수값의 평균인데, 제가 좌변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x랑 y의 정 가운데 여기겠지. 여기 그림상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쯤 어딘가 떨어질 것 같아. 제 그림상.
근데 지금 붉은색이 클까 노란색이 클까? 붉은색이 크지, 눈으로 보더라도. 둘이 같아질 때는 언제일 것 같니? 양 끝에서 함수값의 평균이랑 가운데 함수값이 정확히 같을 때는 어떻게 그려질 때냐면 이렇게 그려질 때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양 끝에서 함수값의 평균이나 가운데서의 함수값이나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겠죠. 직선일 때는. 예, 맞습니까? 이거는 그림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이걸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건 이 곡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거 나타내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 적어. 그리고 외워.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건 y는 fx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 제 글씨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로 볼록. 자, 이거를 머릿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빨리. 아니 선생님 이렇게 돼도 되나요? 자, 여기 어딘가 x에서의 함수값, y에서의 함수값, 그 둘의 평균은 얘랑의 평균이니까 여기쯤 어딘가 찍히겠지. 함수값의 평균이. 근데 x랑 y의 정 가운데서의 함수값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찍힐 수밖에 없지 않아? 그죠? 얘는 곡선의 모양을 알려주는 부등식이에요. 절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면 할수록 갑자기 이거 보고 누군가 증가함수요, 감소함수, 이건 증가감소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아래로 볼록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 지금 얘는 감소함수고 얘는 증가함수지. 증가감소랑은 무관합니다. 또 얼척없이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 자, 이제 펀해자에도 저런 부등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럼 앞으로는 저런 건 제가 약식으로 가볍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이 부등식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대표용 하나 정도만 볼게. 제가 방금 전에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애초에 암기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확인하라고 나온 거예요. 자, fx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이다.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단 1번 옳습니다. 왜? 좌변은 x자리에 x 플러스 y 집어넣은 거고 얘는 이거니까 등호 성립하는 거 맞죠? 좌변 우변이 같게 나오면 끝이잖아. 자, 그 다음에 2번은 f-x면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좌변, 우변은 f2x에 루트 씌워졌대. f2x면 이거고 여기다 루트 씌워졌으니까 2분의 1 제곱했다는 얘기죠. 맞지? 그 다음에 4번은 f2분의 x면 x자리에 2분의 x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얘는 fx에 루트 씌워졌으니까 이것도 맞습니까? 맞네. 5번은 x의 n제곱, fx의 n제곱이면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fx는 이건데 이놈의 n제곱. 이 둘이 같니? 다릅니다. 얘는 지수가 nx가 되겠고 얘는 지수자리가 x의 n제곱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성질에 관한 걸 뭐 제가 생략을 할 수는 없으니 3번 정도 300번? 그 다음은 다 풀어보시고 잽싸게 보고 넘기자. 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f2가 7이다.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f2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야. 이거란 얘기죠. 자, 얘가 14란 얘기고 그 다음에 f3은 이거 구하란 얘기지. 그럼 얘는 뭐 형태는 지수 함수에 실려 있지만 지수식 연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 이거 구하란 얘기지. 그리고 얘는 필연적으로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의 어떤 거듭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제곱을 하고 얼마를 빼면 돼? 이렇게 되겠고 그럼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6이니까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양수이므로 4가 나오면 되겠죠. 이거 앞에서 지수 연산이 충분히 됐다는 가정하에 자 얘는 세제곱이면 이거 세제곱한 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죠. 곱셈 공식이지 이거 지금. 자 4의 세제곱이니까 64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26 나오겠지? 26 5번. 일단 계산만 한번 해보자. 30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그 아래 거.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지수함수를 보면 fx는 ax제곱 꼴인 애를 지수함수라고 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걸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2차 함수도 y는 x제곱부터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도 y는 x부터 우리 저학년 때 먼저 그렸고 당연히 지수함수가 되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은 되면 안 됩니다. 1은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몇 개만 제가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숙지해야 되는 사실만 보고 넘길게. 일단은 지수함수는 특별한 성질이 있죠. 밑이 양수인데 양수는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0이 될 수가 있니? 절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얘를 한번 그려보면 y는 2x제곱 편안한 점 몇 개를 집어넣고 점을 예상해 볼게. 0일 때 어디 지나지? 1 지나죠. 2의 빵제곱은 1이니까 1일 때는 어디 지납니까? 2 지나겠지? 여기 지나겠고 2일 때는 4 지나겠지? 정말 지루하지만 점 몇 개는 찍어보고 예상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제가 점 3개를 찍었는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자명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1 때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나오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00제곱을 한들 음수가 나와? 안 나오지. 2의 마이너스 100제곱을 해도 2의 100제곱분의 1이니까 언제나 양수예요. 언제나 양수란 얘기는 x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고 위로 붕 떠서 그려져야 되죠. 이렇게. 근데 계속 작아지긴 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지금 제가 점 몇 개를 찍어보고 예상한 지수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용어 한번 기억나나 보자. 여기는 대부분 한 번 이상 배우셨으니 이 절대 만나진 않지만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직선을 뭐라고 하죠? 점근선이라고 했죠. 점근선. 지수함수는 다항함수랑은 다르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존재한다.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점근선. 자, 점근선이라고 하고 제가 하나 더 그려보면 y는 3의 x제곱 그려볼게. y는 3의 x제곱. 자, y는 3의 x제곱이면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지. 3의 0제곱도 1이니까. 근데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3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땐 3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아래쪽에 찍혀야 돼. 이렇게 찍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얘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자명하지. 3의 제곱, 세제곱하면 그럼 얘도 x축과 만날 리는 없겠으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지금. 맞습니까? 제가 2개 정도 그려봤는데 그럼 4의 x제곱이면 보나마나 얘보다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어? 1일 때 4 지나고 2일 때 16 지날 테니까. 그럼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커지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로 기억해? 반시계, 기울기랑 똑같아. 밑이 커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지금 얘는 밑이 2고 3이잖아. 밑이 커졌는데 살펴보면 이렇게 커졌습니다. 회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4의 x제곱이면 1일 때 4 지난다며? 얘가 막 지나는 것 같아. 밑이 더 커지면 이렇게 더 꺾어질 거 아니야. 가파르게 올라갈 테니까. 계속 반시계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무리가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미지수로 주어질 때가 있거든. 밑이 A, B, C, D. 그럼 바로바로 대소비교를 하려면 이렇게 구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제가 예시로 그려드린 이 두 개의 함수는 특징이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커지니 작아지니 지금 커지는 형태지. 근데 왜냐라고 생각해보면 밑이 1보다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밑이 1보다 크면 아래 써있는 애가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근데 밑이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자, 얘는 2분의 1 x제곱 자체를 그릴 수도 있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2의 x제곱을 어디 대칭 이동한 거지? y축 대칭 이동한 거지. y축 대칭 이동한 겁니다. 그럼 y축 대칭 이동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2 아니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니까 여기 지날 거야.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 이쪽 지날 거고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이게 2분의 1 x제곱. 자, 그리던 김에 하나 더 그려보면 그럼 3분의 1 x제곱이면 0일 때 1 지나는 거 똑같아요. 자,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지만 3분의 1 x제곱이면 마이너스 1일 땐 3 지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어? 물론 x축과 안 만납니다. 자, 그럼 얘도 밑이 커지면 반시계로 회전한다라고 기억해도 될까요?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큰 거지. 반시계 이쪽으로 돌아간 거 맞지? 여전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왼쪽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는 밑이 0초과 1 미만일 때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럼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예요. 그죠? 밑이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점근선이라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그럼 얘가 지금 기본형이고 이 외에 나머지는 다 이놈을 뭐 하면 될까?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밑이 음수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 같은 거 찍어낼 데가 없다고.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모든 함수라는 명칭이 들어간 단어는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최고죠. 제일 빠릿빠릿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볼게. 이렇게 된다. 얘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라고 나오죠. 평행 이동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조금 빨리 그려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니 저는 이 순서만 따라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점근선을 먼저 찾으셔야 돼. 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점근선을 먼저 구해주시고 두 번째는 편한 점, 정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을 보고 증가 또는 감소인지 판정하거나 아니면 점 하나 더 구하시면 돼. 언제나 이 세 가지 과정이에요. 그럼 점근선을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냐?
점근선은 그냥 지수식이 0일 때 y값 구하시면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뭔 소리냐? 이게 지금 지수식이죠? 얘는 0이 될 수 있니? 없습니다. 뭘 집어넣어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0보다 크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그냥 0이라고 가정하면 y는 뭐 나오지? y는 0 나오지. 그게 점근선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점근선입니다. 아니 왜 점근선이에요? 라고 하면 얘는 절대 x축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x축이랑 만난다라는 얘기 자체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함수값이 0이 될 수가 있니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그대로 첫 번째 y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점을 구하는 건 이건 좀 여러분들 100%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인 상태만 말할게. 지수가 0이 될 때 x, y 좌표 구해내시면 돼. 요게 지금 지수죠? 지수식 말고, 이 전체 지수식 말고 저 지수식의 지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애. 얘가 0 될 때 x값이 얼마지? 2지. x가 2면 그때 y값 얼마예요? 1이죠. 2의 빵제곱이니까. 그게 무조건 지나야만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위로 올라가게 그리시면 되고 0에서 1 사이면 내려가게 그리면 되고, 근데 밑에 미지수가 또 껴있다 라고 하면 편안한 점 하나 더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얘는 3, 어디 지나겠니? 2 지나겠지? 3,2 지날 테니까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리는 모양새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 점근선부터 찾으라고.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 얼마? 3. 얘랑은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얘가 3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없다고. 절대 만나지 않는 직선이에요. 그게 점근선. 자, 그 다음에는 정점 구하라고 했어요. 정점. 지수가 0이 될 때 x값 얼마? 마이너스 1, 컴마 어디 지나? 4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의 빵제곱. 3의 빵제곱이니까 1이고 1 더하기 3이니까 4입니다. 그 다음에 휙 봤더니 밑이 1보다 크네. 올려서 그리시면 되지. 혹은 점 하나를 더 표현하려면 x절편이나 y절편이 제일 무난하니까 x가 0일 때 y는 6 나오죠. 그리고 점근선이랑은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겠지. 이게 2차 함수보다 쉬운 게 뭐 이렇게 대칭축을 가지는 애도 아니고 올라가는 애는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애는 쭉 내려가니까 점근선 잘 구하시고 편한 점만 잘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원래는 이걸 이제 기본 문제들로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첫 번째 볼 때고 대부분 두 번째 이상이니. 자, 하나 더 그려볼게. 대칭 이동까지 하는 놈들. 자, 얘는 일단 점근선 어디니? 마이너스 3이죠.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 지나는 편안한 점을 구해야 되니까 저는 1,1일 때 얼마? 1, 마이너스 4 지나야만 하죠. 맞습니까? 이제 바로 이런 때가 좀 헷갈릴 때인데 밑은 1보다 큰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뭐 여기서 뭐 대칭 이동을 생각해야 되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한 점 하나 더 구해. 0일 때는 어디 지나니? 0일 때 어디 지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아니야? 아니네. 마이너스 2분의 7 아니야? 에이, 여기 지나잖아. 아무튼 여기 지나니까 이 두 점 지나면 안 만나야 된다며.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개형은 안 나온다고. 됐음? 이 양반들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주의할 점 하나만 언급하고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표정이 힘들어 죽겠는 표정인데 주의. 이거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어? 있지? 왜 있어? 9가 3의 제곱이니까. 맞죠? 근데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이 두 함수의 모양이 정확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끔 착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까? 맨날 안 된다고 그래. 위에는 된대, 아래는 안 된대. 아래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논리는 2의 x제곱 올라가는 애 아니냐? 올라간다. 7 곱하기 2의 x제곱. 얘는 2의 x제곱에 7을 곱하니까 더 빨리 올라가겠네. 더 빨리 올라가니까 가운데 만나겠지. 히히. 아니야. 우리는 로그를 다 배웠어요. 로그를 다 배웠으니까 정말 불쾌하지만 7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7 맞아? 2의 로그 2의 7제곱 7 맞지? 그럼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겹쳐져 안 겹쳐져? 겹쳐집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절대 그냥 다항함수처럼 관성적으로 앞에 개수가 크니까 더 빨리 증가하겠네가 아니야. 지수함수는 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밑이 똑같으면 평행이동하면 겹쳐집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저는 두 가지만 강조를 할게.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라는 요 사실, 밑이 같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얘랑 얘는. 대충 하면 안 돼.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교점이 왜 없죠? 이렇게 올라가는 애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내면 교점이 생기겠어? 안 나옵니다. 2차 함수는 평행이동해도 교점이 생길 수 있죠. 지수함수는 안 나와요. 이렇게 올라가는 놈을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만날 일이 없다고. 교점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직접 연립을 해보셔도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죠. 교점을 구하려면 얘랑 얘랑 연립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있어? 없지. x랑 x 플러스 로그 2의 7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는 걸 연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다 기억날 거고 절대 이런 두 함수가 왔을 때 만난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주의. 이게 지수식에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수식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밑이 2고 지수가 2x라고 하지. 근데 지수 함수에서는 좀 다릅니다.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봐야 될까? 4인 지수함수로 봐야 될까? 4인 지수함수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기본형 자체가 이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x의 개수가 1일 때 기준이에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4의 x제곱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지. x가 커지면. 둘은 언젠가는 만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수 함수에서는 밑을 읽어내는 게 조금 다르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보고 나머지는 쭉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 fx는 a의 x제곱 지수함수고 및 양수고 1 아니다 라고 했어요. f2는 9다. 자, 저 그래프는 일단 0일 때 1 지나는 건 확실하죠. 0일 때 1 지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인 것도 확실하지. 근데 2,9를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쯤 어딘가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필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0,1 지나는 거 맞습니다. 점근선은 y축이니? x축이지. 대번에 답은 골라낼 수 있고 3번. 얘는 뭘 나타내는 부등식이죠?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지냐라는 건데 증가함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사분면, 2사분면 지나는 거 맞고 치역은 실제로 y가 가지는 함수값들의 집합이지.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자, 답은 그대로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바로 넘길게. 나머지 다 당신들이 연습. 자, 307번. 자, 얘는 딱 봤을 때 A는 지금 뭐보다는 커야 되겠니? 1보다는 커야겠지. 증가함수입니다. 0,1 나왔고요. B,3 지난다. 그럼 B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되겠고 C,6 지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F2분의 B 플러스 C. 이게 미지수가 지금 몇 개니? 3개입니다. 근데 연립방정식 2개를 이용해서 A, B, C를 다 구할 수 있을까? 아니죠.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F2분의 A 플러스 C면 X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법칙에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A의 B제곱은 제가 3이라고 구했고 6이라고 구했으니까 자, 3루트 2 나오겠지. 루트 18이니까 A, B, C를 다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방정식 정도도 제가 하나 정도 살펴볼게. 제일 빈출 유형으로 311번. 자, 지금 지수함수가 2개가 주어졌고 y는 4y 교점을 AB라고 했고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다라고 했습니다. AOB의 넓이가 2다. AOB의 넓이가 2면 지금 이 삼각형인데 얘는 지금 높이는 4인 거죠. 높이는 4인 겁니다. 그럼 넓이가 2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나오면 될까? 1 나오면 되겠지. 1. 너무 간단하지 않니? 그래야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2가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암산 가능할 것 같아요. 2의 x제곱 얘가 4가 나오려면 x는 2죠. 그럼 이 선분 AB의 길이가 1이 나오려면 여기는 1이 돼야만 하겠지. 즉 A의 1제곱이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그냥 4 골라주시면 되지. 뭔지 알겠지? 여기 다 비슷비슷한 문제고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짠짠짠. 그 다음도 315번. 자, 저는 뭐 이런 문제는 그림을 다 그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지 이거. 아까 하라는 대로 해볼게. 그럼 잘 봐. 점근선 먼저 찾으라고 그랬지. 지수식이 0일 때 y값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점근선. 맞죠? 그 다음에 편안한 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지나야겠지. 여기쯤 어디? 자, 그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럼 y절편 하나 제가 더 찾아보면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죠? 여기 지나겠네. 그럼 얘랑은 안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증가 함수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일단 1번부터 보면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지? 맞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 맞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니? 치역이 뭐지 그럼?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지나는 걸 확인했고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래프만 그려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유형들만 제가 빨리빨리 보면 319번 같은 애들. 자,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 겹쳐낼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3의 x제곱을. 그러니까 얘는 밑이 3인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자, 1번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얻어낼 수 있을까? 얘는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도 가능하니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얘를 원점 대칭이동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x자리에 x-2 집어넣으면 정확히 기억 나오지? 즉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만 같고 x 개수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1 혹은 지수식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다 겹쳐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더 찾아보면 니은도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이 플러스 1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저거 평행 대칭이동해서 이거 얻어낼 수 있지.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다시 x자리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겹쳐낼 수 있으면 끝입니다. 자, 디귿은 될까요? 안 됩니다. 애초에 얘는 밑 자체가 다르지. 밑이 루트 3이에요. 밑이 루트 3이니까 3의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루트 3의 x제곱은 이렇게 그려진 애라서 애초에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겹쳐질 수 없다라는 거. 그죠? x의 개수를 다시 x의 개수가 1일 때 아래 써 있는 애가 밑이야. 밑이 다르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겹쳐낼 수 없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주의를 당부했는데 얘는 겹쳐낼 수 있어 없어? 있다고. 2를 어떻게 쓸 수 있어? 3의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지. 우리 로그를 다 배웠으니. 그럼 얘는 3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적절히 y축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하면 겹쳐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입니다. 3번. 기억 니은 골라주시면 안 돼. 리을도 겹쳐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 자, 그 다음 계산도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유형도 똑같아요. 계산이. 여기는 오히려 쌤보다 쉬울 거야. 자, 322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냐. 해보면 되지. 3은 또 밑을 2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산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n의 m제곱 물어봤어요. n의 m제곱. 맞죠? 자, 마이너스 1 뭐 1로 붙일까요?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이거 두 개 자리 바꿔 쓸 수 있다며. 자, 얘는 2지. 9분의 1 나오겠지. 혹은 이 상태에서 뭐 얘를 2의 제곱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올려 쓰고 그렇게 성질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고 정확한 연산 규칙대로면 수행하시면 돼. 일단 답은 2번이 되겠고 일단 계산만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324번만 짧게 풀어보세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니 328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두 상수 A, B에 대해 얘는 여태까지는 이제 함수식이 다 주어졌고 그려내는 거라면 얘는 반대로 그림을 주어질 테니 함수식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점근선 이 y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b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하겠죠. 바로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아주 편안하게 주어졌네. 마이너스 1,0 x절편이랑 0,1 y절편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가 일단 0,1 지나야 돼요. 이렇게도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도 지나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씩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오겠지? A, B 값 그대로 구해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한번 여러분들 풀 수 있나만 볼게. 33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방정식을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얘는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왼쪽이랑 오른쪽을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란 얘기니? 두 개란 얘기죠. 그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입니다. 교점이 두 개란 얘기예요. 이제 방정식을 도형, 기하적인 관점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왼쪽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1학년 때부터 연습했습니다. 통째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x축 아래를 접어 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얘를 먼저 그린 후에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그럼 얘를 그려보면 점근선 어디? 마이너스 3이었죠 원래. 맞아? 마이너스 3이고 0일 때는 편안한 점 0일 때 어디 지나니? 마이너스 2 지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x절편도 구해보면 딱 구하기 좋게 주어졌네. 1일 때 0 지나죠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지? 얘는 다 그릴 수 있잖아. 이거 접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니까. 접어 올리면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플러스 3으로 가야죠. 플러스 3.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0,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로 가겠지? 맞아? 요 점이 1로. x축 아래 부분이 이렇게 접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요 그래프의 그림이지. 맞습니까? x축 아래로는 그려지면 안 됩니다.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얘를 y는 k랑 만났을 때 교점이 두 개래. y는 k를 그렸을 때 y는 k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죠? 0초과 3 미만이면 되지. 3이 딱 되면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겠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0초과 3 미만입니다. 0이어도 한 번밖에 안 만나지. 이때 정수는 1, 2 되겠네요. 1, 2. 자,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 씌워진 그래프 정도까지 깔끔하게 구해내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패턴이 계속 비슷합니다. 계속 비슷해요. 이제 최대 최소로 넘어가 볼게. 자, 최대 최소를 보시면 이제 이 소단원 유형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저는 최대 최소를 뭐 이렇게 그린다기보다 일단 밑을 먼저 보셔야 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죠. 그럼 만약에 이 아래에 써 있는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지수 자리가 크면 클수록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밑이 0에서 1 사이면 지수 자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되죠. 그 방향성만 기억하시면 걔를 이제 문장과 문자를 써서 일반화해 봤더니 이렇게 복잡한 표현이 나온 거고
지수함수는 이차함수처럼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양 끝에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가 최소 최대고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되겠고. 그러니까 크게 이차함수보다도 어려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와 그릴 필요도 없을 때를 제가 굳이 보면 원래 이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뭐겠니? 3의 x제곱을 적절히 평행이동한 거지. 적절히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원래 3의 x제곱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애 아니야 그냥? 올라가는 애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한이 됐대. 정의역이. 그럼 이 구간만 보겠다는 얘기죠. 이 구간에서 당연히 어디서가 최소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고 최대값은 당연히 1일 때가 최대겠죠. 3의 빵제곱이니까 1 더하기. 자, 두 개 갖다 곱하시면 되지. 갖다 곱하시면 그대로 3번 구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치요? 자, 여기는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좀 주의할 만한 점 두 문제 정도만 볼게. 이렇게 얘는 지수함수 두 개의 곱으로 봐야 될까? 지수함수 두 개의 곱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죠, 식이. 근데 밑을 다 뭘로 맞춰낼 수 있겠니, 지금? 2로 맞춰낼 수 있습니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자, 하나 물어볼게.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봐야 될까? 2분의 1인 지수함수로 봐야 될까? 2분의 1인 지수함수로 봐야겠지. 2분의 1인 지수함수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쪼갰으면 이렇게 될 거고 2의 a제곱은 무조건 양수예요. 지수식이니까. 그럼 2의 a제곱에 이렇게 될 테니 결국 이놈은 얘를 평행 이동한 거야. 이 기본형을. 맞죠? 앞에 곱해지는 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 2분의 1이 되게 맞춰낼 수 있지. 로그 이용하면. 자, 그럼 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감소함수지.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 과정이 익숙하신 분은 그냥 여기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이 2분의 1이구나. 바로 감소함수인 거 아시면 되고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내려간다라고 했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19라고 했어. 그럼 최대값을 어디서가 최대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지. 자, f-2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나오겠고 4 곱하기 2의 a제곱 플러스 3이 19 나오면 되죠. 그럼 얘는 결국은 2의 a 플러스 2제곱이고 얘가 16이니까 2의 4제곱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스몰 a는 그대로 2라고 구할 수 있고 자,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값이죠. F1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근데 방금 제가 스몰 a를 2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b는 그냥 5라고 구할 수 있죠.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거고. 근데 보통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3, 4, 6이에요. 346번 한번 풀어보시오. 3, 4, 6.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를 보면 A의 범위가 아예 안 나왔죠.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 범위에서 최소값이 9분의 19고 최대값이 B다라고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케이스를 구분해야 돼.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편의상 제가 이 함수는 fx라고 하겠습니다.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돼야 되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9분의 19라고 했는데 2에서가 최소값이니 3에서가 최소값이니 2에서가 최소값이죠. 이때는 2에서가 최소값입니다. 2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2가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a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는데 1보다 작은 애가 나왔으니까 이 케이스는 모순이에요. 만족시키는 a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a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그럼 이때는 감소함수죠. 그리고 최소값은 2부터 3까지면 3에서가 최소값이지 이번엔. 이렇게 나와야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니까 3분의 1 나오면 되겠지. 이게 맞는 거고 자 그럼 이때 최대값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최대값은 2일 때가 최대값이겠지. 감소함수니까 f2가 b입니다. f2면 a 플러스 2가 그대로 b네. 근데 a를 3분의 1이라고 구했으니까 자 이게 b 나오겠지? 됐어요? 절대 이런 문제를 풀 때 a가 그냥 1보다 크겠지 혹은 0에서 1 사이겠지라고 여러분들이 특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안 돼. 케이스를 다 구분하셔서 푸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자 이제는 조금 미지수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2차 함수 같은 함수를 다뤄봤기 때문에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351번으로 볼게요. 자, 0부터 3까지의 정의된 함수의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하자. 여러분들 중에 이 지수함수 그려낼 수 있는 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수 자리가 x에 관한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죠. 이건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를 제가 fx로 치환할게. 얘를 fx라고 치환하면 문제에 주어진 지수함수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럼 나는 fx의 범위를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x의 범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fx도 범위가 제한돼서 나올 거라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근데 대칭축은 1입니다. 1. 그런데 얘가 0부터 3까지 그려진다라고 하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이만큼 그려지겠죠, 지금. 맞지? 그럼 F1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자,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3일 때가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입니다. 자, 3 집어넣으시면 9 빼기 6 빼기 3, 0 나오죠, 0. 맞지? 그럼 결국 요 지수함수에서 fx가 요 범위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x가 저 범위를 가질 때 fx는 요 범위를 가진다는 얘기고 이때 최대 최소는 자 밑이 0에서 1 사이, 즉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니까 밑이 가장 작을수록 최대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입니다. 마이너스 4일 때가. 그 다음에 최소값은 0일 때가 최소값이겠죠. 자, 둘이 더하래요. 얘는 1이고 얘는 81이지. 더하면 82 나오겠죠. 됐어요? 어떤 느낌인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볼까? 355번 그거 2학 때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최대 최소를 m이라고 하죠. 이 둘은 합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밑이 4고 얘는 밑이 2죠. 그러니까 같은 지수식이 반복되는 형태는 무조건 치환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지수식은 연관이 있어야 돼. 밑 길이는
연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전혀 얼척 없이 이렇게 나온다. 3이랑 7이 연관이 있니? 3의 거듭적으로 해서 7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자연수만큼 없어. 이 경우는 다 미적분 2 내용이야. 미적분 2 내용. 미분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대수 시간에 나오는 애들은 다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둘 중에 뭘 치환하는 게 가장 이쁘겠니? 2의 x제곱이죠. 2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하면 얘는 증가함수예요.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면 마이너스 1일 때가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 2일 때가 t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죠. 그리고 y를 이 t로 다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4의 x제곱은 어떻게 쓰면 될까? t를 제곱하면 되겠지, 그냥 제곱.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1. 요 1은 2 하나 앞으로 빼면 되잖아. 그러고 났더니 그냥 무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까, 이게? 치환하시면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치환했는데 뭐 3차 이상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 대수 나눔에서 배울 내용은 아니겠지. 자, 그럼 얘를 이제 나는 최대 최소만 구해내면 돼. 이 함수를 그려내라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은 1이죠. 근데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2분의 1이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4는 한참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럼 1에서가 최소값이겠지. 4에서가 최대값이고. 자, 그럼 최대값은 4에서 최소값은 1에서 자, 둘이 더하면 15 나오겠죠. 또 이미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이제 짬뽕 하는 거니까 크게 제가 볼 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할만해. 당신들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64번. 자, 다음 직선 위의 점 x, y에 대하여 다음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마지막에 힌트가 있는데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려면 현재로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도구가 2개밖에 안 배웠어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냐, 2차 함수, 최대 최소냐예요. 근데 저놈을 딱 봤더니 8의 x제곱은 2의 3x제곱이고 4의 y제곱은 2의 2y제곱이죠. 그리고 이 둘은 지수식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두 양수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대부분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지.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2의 곱. 근데 둘이 곱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얘보다 같거나 크다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근데 얘는 얼마래요, 지금? 6이래. 얘가 6이니까 근호 바깥으로 나오면 3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6이겠지. 이 다른 문제들도 조금 형태는 바뀌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 형태가 한 15년 전 모의고사에 나오거나 가끔 학교에서 나오는, 이건 빈출 유형은 아니에요. 빈출 유형은 아닌데 이 정도 주의할 점만 잘 볼게. 얘는 반복되는 형태네요. 선생님 t로 치환하면 되죠. 만약에 t로 치환한다고 해볼게. 2의 x제곱을. 얘는 t고 t분의 1이지. 얘는 t제곱이지. t제곱분의 1이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이용할 수 있어? 없어. t 플러스 t분의 1, t제곱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니까 만약에 분수함수가 나옵니다. 뭐 분모를 t제곱으로 맞춘다라고 해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 경우에는 모두 치환하셔야 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치환을 하면 변역이 생기죠. 변화된 정의역. 얘가 모든 실수를 가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의 x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양수예요.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 무조건 2보다는 같거나 크게 나와야 되지. 맞아? 요게 중요한 포인트.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2 이상 없던 정의역이 생긴다.
라는 거 변역이 생김에 유의하셔야 되고 변화된 정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x는 모든 실수였어요. 하지만 치환하면서 t는 2 이상으로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얘를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될까? 제곱하면 되겠지. 양변 제곱. 양변을 제곱하면 저놈 튀어나와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곱하기 2의 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저 y를 다시 쓰는 거야. t고 얘는 제가 t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리고 t는 없던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제한된 범위의 최대값 구하시면 되지. 이건 대칭축이 3이고 위로 볼록이 이차함수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3 이상에서만. 2 이상에서만. 아무튼 3일 때가 최대지. 아무튼 3일 때가 최대입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11이 나오겠고 자, 얘도 마찬가지. 절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얘는 이렇게 되는데 뜬금없이 이쪽이 3이다. 얘는 이걸 제곱해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2학년 과정을 넘어간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뭐 굳이 나온다면 다 미적분 2가 되겠고 이 D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제가 질문을 좀